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까지 합법화되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밥퍼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겨울, 노숙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은 부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한 소송이 원고 측의 취하로 무효화됐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선전 성결개혁교회 성도 60명이 한국 정부에 낸 망명 신청을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국이자 낙태율 1위국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법이 폐지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예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낙태율 1위란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발표한 예산은 국비 기준 약 198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만 해도 4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적 예산 편성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태까지 합법화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17년도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일일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000건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약 36만 명이 해마다 태어나고 있었는데 약 3배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의 태아 중에서 1명이 태어나고 3명은 낙태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낙태된 태아의 수는 1년 동안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낙태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낙태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산부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이 없더라도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이미 사회적으로 낙태법이 폐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원래 있었던 낙태법은 낙태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나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고요. 또 효력 상실 상태로 지속이 되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건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논할 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비혼 출산과 같은 가정 해체 현상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의 시작에 그 기초에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급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이나 양육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기저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나 또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다르게 출산율을 상승시킬 방법을 찾으니까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비혼 출산을 허용하자. 대한민국 헌법 모자보건법 제1조에 명시된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낙태법 폐지를 막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역에서 밥퍼 나눔으로 소외 이웃들을 섬겨온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역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한 끼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밥퍼 나눔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교연은 매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역 부근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밥퍼 나눔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노숙인들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동참해주는 마음, 이걸 드시고 이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교연은 이날 서울역 부근 노숙인 7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급식 제공을 위해 쌀과 돼지고기 등 급식비 100만 원을 전달하고 다가올 겨울나기를 돕는 양말과 내복 등 방한용품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 신석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교연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많은 교회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배고픔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찾아와서 노숙인들과 가깝게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교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에 나섭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견뎌야 하는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역이 부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8년째 노숙인과 재소자들을 위해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강영식 목사의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가을비가 내린 이후 부쩍 추워진 부산역 광장.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최근 부산 전역에 있던 14곳의 무료급식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고 도시락 등으로 대체해 나눠주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들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무료급식과 함께 방한복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한 이들을 위해 사단법인 문화심표 대표 강영식 목사는 매주 화요일 김밥 한 줄과 컵라면, 빵 등을 준비해 함께 나누고 계절마다 필요한 옷을 제작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1년에 하계절에는 반 티셔츠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 추운 동계절에는 후드 자켓을 안에 털이 있는 폴라폴리스 원단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무료급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며 만난 노숙인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강 목사는 추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점퍼를 만들어 지금까지 나눔을 이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강 목사의 사역을 들은 후원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제는 매년 300벌에서 400벌가량의 옷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사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 올해는 250벌을 제작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 사역을 진행한 강영식 목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옷 한 벌에 동참을 하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족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추위를 지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역 가까운 부근에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해 상시 급식소로 운영하며 남은 인생 동안 사역에 매진하고 싶다는 강영신 목사. 추운 겨울, 노숙인들과 차상위 계층 주민들을 향한 강 목사의 다짐이 움츠러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굿TV 뉴스 이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관련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민 목사는 9일 세에덴교회에서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총회 공익을 바라는 교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총회 선거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민찬기 목사는 709표를 얻어 권순웅 목사와 18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에 민 목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선전 성결개혁교회 성도 60명이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낸 망명 신청을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도들은 지난 2019년 중국을 떠나 제주도로 왔고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동안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이들이 제주도로 건너온 현대판 메이플라워호라며 한국에서 얻고자 애쓰던 종교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를 기증받아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제13호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차량은 경기도 광주의 갈보리 교회에서 사용하던 승합 차량으로 미션카 선교회를 통해 천안 빌라델피아 교회로 전달됐습니다. 차량을 기증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정미선 목사는 장애인 선교에 승합차가 필요했는데 차량을 기증받게 돼 기쁘다며 기증받은 차량으로 신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을 가진 성도들과 고령자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원목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제11차 병원 선교 대회가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기독의사회와 서울기독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병원 선교 영역 가운데 특히 원목 사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됩니다. 행사에선 원목 사역의 실태와 병원 전도 사례 등이 발표되며 병원 선교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1,700톤이 절차를 통해 곧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반입될 요소는 우리나라에서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생산 가능 물량입니다. 외교부는 10일 우리 기업들의 기존 계약 물량에 대해 중국 측의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한 달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4,000에서 27,000톤으로 계약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국내 요소수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 시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8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74건이었는데 이는 219.7% 증가한 겁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잦은 서울은 증가율이 특히 도드라졌습니다. 이달 1일에서 8일까지 일평균 217건의 신고가 접수돼 10월 한 달과 비교했을 때 393.2% 증가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드론, 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 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월 평균 3,511만여 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52만 4천여 명 증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015년 하반기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증가한 건 IPTV 가입자가 늘어나며 2천만 명에 근접한 데 따른 겁니다. 유료 방송 가운데 IPTV의 점유율은 54.13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3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 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아이트 미션 오순절 교회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들고 교인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데질레 바간다는 예배 중에 갑자기 총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교회의 목사는 남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몸을 날려 들이받았고 교인들은 함께 남성을 제압한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 중범죄 가중폭력 혐의로 체포된 남성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코페 장관이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숨을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영상연설에서 코페 장관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코페 장관은 투발루에서 우리는 해수면 상승을 피부로 느낀다며 기후 이동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이동성은 지구 온난화로 부득이하게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이동을 말합니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준의 이과수 지역에 위치한 조류공원에서 제규어 2마리가 홍학을 떼죽음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조류공원에 들어온 제규어 2마리가 홍학 176마리 가운데 172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암컷과 새끼로 추정되는 제규어들은 이날 정오까지 우리 안을 뛰어다니며 홍학을 해치다 뒤늦게 사육사가 나타나자 사라졌습니다. 공원 측은 홍학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26년간의 노력이 제규어 때문에 수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사무총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개막한 총회에서 아줄레 사무총장이 169표 가운데 찬성 155표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재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출신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는 지난 2017년 10월에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중에는 이라크 북부 모술, 레바논 베이루트 학교 재건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 추위도 계속됩니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권, 경삭 내륙 일부 그리고 제주 등지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과 대전 1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내렸습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국교회의 섬김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